지난 연말 문화예술 후원을 위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법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후원과 후원단체 인증 등 다양한 정책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조현래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 제정 배경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정부가 예. 문화융성을 따라 국정기조의 하나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 문화예술의 그 창작, 공급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갖다 즐기는 국민들이 예. 같이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시장에만 그냥 맡겨두면 소위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정부 재정, 즉 예. 한정된 정부 재정 가지고 문화예술을 갖다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특히 정부 재정은 문화시설 구축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즉 간접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이나 예. 기업, 즉 민간 그룹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 네. 아마 이를 갖다가 그 다양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 문화예술 후원 활동, 예. 그다음에 그 지원 활동 들어갔다가 해줄 수 있는 예. 그것이 이게 필요하다는 그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예술 후원법이 제정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 네.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한 어떤 법률도 없었던 건가요?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해서 예. 단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감면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기부금 부모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 기부금 부모집을 할 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기부금 부모집 등에 대해서 예. 투명성을 강조하는 어떤 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률인 반면에 예. 이번에 문화예술 후원법은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장려 내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와 후원, 그 과거에 비하면 좀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건 문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좀 부족한 그렇죠. 실정이죠. 유럽에 비해서도 그죠? 그렇고요. 예, 이게 참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대해서 아니면 기부를 하고 있다는 예.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릴 일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 예. 활동으로서 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가 예. 좀 비중이 좀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그 기부 금액이 2010년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렇죠. 네. 2010년 이후 경제 상황 같이 가면서 2012년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문화예술 분야 기부 금액이 1,723억이었는데 네네. 반해서 2012년도에는 1,603억 이렇게 네. 감소됐습니다. 예. 또 하나는 기부금 예.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 차지하는 비중이 예.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까지 포함해서 예. 문화예술 분야가 총 기부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예. 프랑스의 경우 예. 문화예술 분야만 한 27%, 야. 체육 분야가 네. 6%. 배 이상 높네요.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 분야가 한 33% 정도 많이 차지합니다. 네. 아마 문화 선진국이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 후원 이번 법률에서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또 예. 의미가 있지만은 예. 그럼 이게 민간에서 즉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문화예술 후원자를 연계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를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예. 인정할 수 있게 한 제도 예. 또 문화예술 후원기관에 대해서 중에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용어가 좀 다소 그 법률적인 용어여서 좀 시청자들한테 좀 쉽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인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라는 것은 예, 예.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인가 예.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이나 기업에서 문화예술을 갖다가 후원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예. 이걸 갖다가 중간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이렇게 연계해주거나 네. 그다음에 공동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걸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를 하는데요. 예. 기존에도 있었겠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한국 매세나 협회 같은 예, 경우가 예, 예.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에 해당됩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여러 단체가 뭐 지금도 있었지만 앞으로 또 인증을 받고 생길 텐데, 뭐 여러 단체들이 생기다 보면 감시 감독이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도 예. 가장 관점이 되었던 게 한 번 만들어두면 예. 부실하거나 이름뿐인 단체 이런 걸 정리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예. 이번 법률을 하면서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아니면 활동이 저조하거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거나 네. 또 한편으로는 인정 유효기간을 3년을 하였습니다. 예. 이 인정 유효기간 3년이라는 것은 3년마다 평가해가지고 예. 부실하거나 아니면 명목상 갖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정리해 나간다, 예. 평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요, 좀 상대적으로 좀 경영적인 측면이 좀 미숙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 대한 뭐 지원책도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 경영, 문화예술인들이 경영에 대해서 예.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이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문화예술 경영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예. 그 문화예술 경영 컨설팅을 갖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주고 예, 있군요. 예. 예. 좀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예.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또 반영돼서 네. 들어가고 네네. 있고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 후원법을 통해서 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업인들이나 개인들이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요. 예. 특히 경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전문가들이 예.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해서 네.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경영 기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정책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또 세제 혜택이 준비돼 예.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얘기해 주시죠. 이게 지금 현재 문화예술 후원법상 예.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나 예. 문화예술 후원 단체에 대해서 세제를 조세특례법상 세제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렇게 세제 감면에 대해서 예. 연구 용역이라든지 문화예술계 의견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이걸 토대로 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아마 금년에 세제 감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세제 감면 혜택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뭐 직원복지, 문화 접대비 항목 등 이게 지금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분야마다 좀 다른데요. 예, 예. 이제 금방 말씀하신 문화 접대비의 경우, 예.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들어와 문화 접대비에 대해서 기업들이 총 접대비에 예. 중에서 문화 접대비가 1% 초과할 경우, 예. 그 총 접대비의 10% 범위 내에서 문화 접대비 10%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해 이제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네. 1% 초과라는 그 단수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총 접대비의 1%가 안 되더라도 예. 문화 접대비가 될 경우 손비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금년부터 네. 아마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예술나무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 메세나법 제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예술나무 운동이란 예. 개인이나 특히 이제 개인들이 이게 적은 비용으로, 적은 금액으로 예술나무를 나무를 심고 키우듯이 네네. 예술 활동 들어갔다 키우고 장려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는데요. 예.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한 3억 원 정도 모였습니다. 예. 예술나무 운동은 한 그루가 지금 현재 3,000원, 개인이 3,000원 매월 부담하면 자기 한 그루씩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 문화예술 후원법 활동을 통해서 예. 좀 더 이렇게 확대해 가야 되겠다. 지금 문화부는 한 3년 내에 10만 그루는 최소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그 올해요. 문체부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 즉 문화융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 그 문화예술의 그 창작과 공급, 예. 즉 우리 공급 측면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항류, 소비 측면, 예.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인들에게 특히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그 복지 그렇죠. 문제를 하기 위한 예, 복지 세 가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특히 이제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금년에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도서관 아니면 사회 문화 시설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예. 그걸 위해서 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예. 건립을 위한 예산이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서울 대학로에 했는데 금년에 이제 실시 설계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 내년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뜻이 모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의 기부도 크지만 또 뜻이 있는 개인이 기부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술나무 운동 네. 참여하셔도 되고요.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뭐냐면 작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예. 아니면 작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이게 뭐 어떤 3천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3억짜리도 있는데 개인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금액만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만 원도 좋고 5천 원도 좋고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 양식을 써서 그냥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돈만 기부하거나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예. 끝으로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돼서, 제 기능을 할 텐데요. 기대되는 효과,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문화예술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이게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창의성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하고 또 다르게 보는 것, 즉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즉 다른 문화예술의 다양한 실패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예. 격려해주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크게 감정적인 사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이 결국 문화예술 후원법 제정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이 아마 6월달 지나면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때까지 이게 좀 저희들이 이게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위한 어떤 종합 계획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들어서 이게 문화예술 활동, 문화융성의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문화융성의 시대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조현래 과장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